들은 꼭 클리닉 시간에 와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여기선 질문을 못 하니까 연구실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제 못한 친구들도 가능하면 남아서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오해하면 어쨌든 기본 과정은 다 끝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확통 한번 봤다라는 것은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도 자리 있어요. 젤 앞에 오셔도 돼요. 물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3페이지예요. 수업 교재 보시면 됩니다. 링으로 돼 있는 건 과제고요. 책으로 얇게 돼 있는 것이 수업 교재예요. 자, 그 고1에 있는 순열조합 내용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빠르게 하죠.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해결 원칙. 해결 원칙은 뭐예요? 그냥 잘 세는 거죠. 네, 잘 세면 됩니다. 잘 세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은 중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뭐를 많이 이용해요? 주로 우리는 수영도를 잘 이용하죠. 중복하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영도를 이용하거나 뭐 우리 크기순 혹은 뭐 알파벳순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지 실수를 안 하죠.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부분집합 찾을 때도 순서대로 잘 써줘야 되죠. 크기 순서대로. 그래야지 중복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거 조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잡아볼까요? 제가 이제 넣었다 뺐는데 우리 뭐 유명한 이런 순열이 있긴 있어요. 교란 순열. 교육과정은 아니죠. 근데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요. 1학년 내신 때도 나오고 2학년 내신 때도 나오는 교란 순열 되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1, 2, 3, 4를 나열할 건데 하나씩 써서 나열을 할 건데 규칙이 뭐냐 그러면은 1은 첫 번째 올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못 온다. 2는 몇 번째 못 오고 두 번째 못 오고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4는 네 번째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때 여기로 와. 여기 둘이 앉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3은 세 번째 못 오고 4는 네 번째 못 오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수영도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되죠. 수영도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1은 1에 오지 말라면 그럼 올 수 있는 게 2나 3이나 얼마? 4밖에 못 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2가 왔어. 그럼 남은 것은 누굽니까? 1이나 3이나 누구예요? 4가 되죠. 그럼 1이 왔으면 남은 게 누구니까? 3, 4인데 누구밖에 없어? 4, 3밖에 없죠. 4, 3밖에 없죠. 맞아? 4,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이 오면 누구밖에 없어요? 1, 4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가 와야 돼요? 4, 1 와야 되죠. 자, 4가 오면 누가 와야 되겠어요? 남은 것은 1, 3인데 맞아? 2, 4니까 남은 거는 1, 3인데 3, 1은 못 오죠? 1, 3밖에 없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2가 왔을 때 몇 가지? 3가지. 그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수영도는 뒤에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려야 될 때도 있지만 다 안 그려도 될 때도 있죠. 혹시 앞에도 괜찮으면 이쪽으로 올래? 내가 치워줄게. 아니 좀 힘든가? 여기 가운데 이쪽 자리라도 여기라도 앉아. 여기 치워줘. 자, 그래서 3가지고 3이나 4도 똑같이 몇 가지씩이겠어요? 3가지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전체가 9가지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데 집에 4가지 색깔의 옷이 상하이로 있어. 그래서 다르게 조합하는 가지수 뭐 이런 것도 결국 얘가 되는 거지. 무슨 인지에 가요?
자기 거 못 오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교란순열. 그래서 4개는 세봤더니 9가지다. 9가지가 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에서는 수용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니? 그러면 되고. 자, 다시 이번에는 2번 동그라미 합의 법칙으로 가보죠. 합의 법칙이 뭐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m 더하기 n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합의 법칙 그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않을 때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각각을 더하면 되죠. 근데 동시에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여기 못 넣으려나? 어쩔 수 없지.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때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실제 시험에선 동시에 일어나는 때도 나오겠죠.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지. 우리가 교집합 뺐듯이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L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A 또는 B가 일어나. A 또는 B가 일어나는 가지수. M 더하기 N 빼기 L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되게 쉬워요. 이거를 보고 납득을 못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험 칠 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 쉬운데 확통은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들은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시험 치고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 이거를 조심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의 제일 유명한 거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최단 거리를 왜 합의 법칙으로 얘기하느냐? 혹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선생님 이거 가 더하기 세팩에 가팩 세팩이라고 해서 이유도 모르고 외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맞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뒤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유도를 할 거예요. 이거 유도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합의 법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 과정에 맞는 게 중학교 때 원래 배워야 되는 건 1111 쓰는 거지. 1111 쓰는 게 왜 합의 법칙인지를 모르고 쓴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냥 11 쓰면 더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데 원리를 잘 봐야 되겠죠.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원리를 잘 봐야 돼.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리. 요거 보고 우리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최단 경로는 어떤 게 최단 경로다? 뭐 요런 게 최단 경로죠. 맞아? 요런 게 최단 경로죠. 이런 게 몇 개 있느냐? 다 셀 수 없죠. 다 셀 수 없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지점까지 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아니 내가 최단 경로를 가려면 이쪽이나 이쪽으로만 갈 거야. 괜찮니? 최단 경로 가는데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친구는 없을 거야.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최단 경로로 가려면. 거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예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각 지점에 올 수 있는 가지수를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가지. 괜찮니? 자,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는 경우인데 두 개가 뭐가 없어요? 공통된 게 없죠. 동시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왜 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가 3이겠죠. 그러니까 왜 3이냐? 여기까지 오는 경로와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뭐 하는 거야? 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자, 만약에
여기에 못 온다. 여기가 못 온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 여기 못 온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괜찮니? 이 경로를 오는 경우도 이 길밖에 없잖아. 여기 못 오니까. 이렇게 안 오잖아. 그냥 이렇게 오는 거지, 맞아?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니?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당연히?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이렇게 더하면 10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6가지. 왜? 이쪽으로 안 오니까. 6가지밖에. 그럼 여기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몇 가지예요? 7가지. 여기 몇 가지? 20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가 만약에 못 온다라는 걸 건다면 23가지로 끝나겠다. 이렇게 세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많이는 아니고요. 뭐 나온 적이 있다 이 정도인데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경로 문제를요. 합의법칙으로 대부분 경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11페이지 13번. 그러니까 왜 합의법칙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니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알고 풀어야 되는 거죠. 맞아? 알고 풀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여기 요렇게 얼룩이 있습니다. 예,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풀어도 괜찮아요. 13 다음에 14로 갈 거예요. 자, 빠르게 푸셔도 괜찮다.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경로를 어떻게 쓴다? 최단 경로를 하나죠. 여기도 1, 1, 1, 1 딱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더해주면 되죠. 여기 2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 2길은 막혀있고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4가지죠. 이렇게 푸는 거죠. 요 길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자 13번을 빨리 푸시고요. 맞춘 친구는 14도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길 바라요. 14 다음에 몇 번 갈 거냐면 17로 갈 거예요. 14 다음에 17로 갈 거예요. 수업교재 답은 뒤에 붙어 있어요. 수업교재 답지는 뒤에 붙어 있으니까 13, 14 답을 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13번을 잘 풀겠지? 13번을 못 푸시면 안 됩니다. 1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왜 덧셈을 잘못한 친구들이 좀 보이죠? 내가 덧셈을 해볼게. 나도 틀릴라나? 여기가 4고 여기가 5죠. 13이고 18이고 맞죠? 내가 그림 잘 그렸지? 3이고 8이고 26 나오는데요. 덧셈을 잘못한 것 같고요.
자, 14번도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4번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14번은 A에서 B 지점까지로 가는데 P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대. 그러니까 좌회전이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P로 오는 경우가 이쪽이나 이쪽이거든. 그러면 좌회전이라고 얘기하면 일로 갔을 때는 좌회전 할 리가 없어. 맞아? 일로 갈 때 좌회전하면 미친 거야. 맞아?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갈 때는 직진이나 우회전밖에 안 되죠. 그럼 좌회전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길이 이거를 금지해놨어. 이게 안 된대. 이렇게 이거 말고는 다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하회 법칙 똑같이 풀면 돼요. 어떻게 풀어요? 1, 1, 1, 1,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3, 1, 4 여기 3, 여기 6 여긴 일단 10이야. 여긴 일단 10인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이쪽이나 이쪽은 문제 없죠. 10 더하면 돼요. 이쪽에서 올 때 일로 왔던 걸 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이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럼 누구랑 더해야 돼? 얘랑 더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요 지점을 지날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건데 요 길을 빼줘야 된다고. 요 길. 그럼 요렇게 오는 경우는 당연히 6가지잖아. 그걸 빼주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만 오는 거니까 여기 얼마를 써야지 맞는 거야? 14를 써야지 맞는 거지.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여기 1, 여기 5, 여기 얼마? 15. 1, 6 얼마? 21.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돼. 괜찮니? 물론 이제 갓순을 이용해서 다른 풀이도 있겠죠. 뒤에 다른 풀이도 해주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1111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긴 그대로 얼마 쓰면 돼요? 29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안 틀리면 나오죠. 계산이 안 틀려야 돼요.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충분히 틀릴 수 있는데 안 틀렸다. 답은 108이 나오는 거죠. 저도 안 틀렸습니다. 덧셈 틀린 친구들은 반성해야 돼요. 덧셈 틀린 친구들은 반성해야 돼요. 자, 유명한 문제가 이제 17번이 되겠죠. 17번을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미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정답률 15%면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뭐 기본에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합의 법칙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보자. 합의 법칙 순수하게 합의 법칙으로만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이렇게 원형으로 예쁘게 나와 있네요. 자, 크기가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8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데 어떻게 도착을 해야 돼요? 최단 거리로. 그럼 빨리 간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빨리 갈 거니? 뭐 이렇게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빨리 간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이제 이걸 빨리 갔다라는 것을 몇 길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4분원을 한 칸으로 이 4분원을 한 칸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몇 칸 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8칸 갔죠. 8칸 갔죠. 맞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도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동일하겠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2칸 간 거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최단 거리란 얘기인 거죠. 왠지 아닐 것 같지만 최단 거리예요. 똑같이 8칸.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똑같이 8칸.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묻는 거죠. 8칸짜리로 가는 게 몇 가지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쪽으로 가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보면 갈 수 있죠. 이거나 같은 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니? 그러니까 일로 가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좀 이상한 거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러니까 요 길은 없는 거야. 여기서 페이크는 이 길이었죠. 요 길은 없는 거야. 왜? 일로 가면 둘러 가니까. 당연히. 그럼 또 둘러가는 게 어딘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나 이거 같은 길이라고. 이해 가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히 다른 길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길과 여기 길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합의 법칙으로 똑같이 풀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지점까지 오는 경로는 한 가지죠. 요 지점까지 오는 경로는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죠. 일로는 절대 안 올 거 아니야. 그거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요 지점은 이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하지. 맞아? 그래서 몇 가지라고 해야 돼? 두 가지. 요 지점이 두 가지. 그 요 지점도 몇 가지예요? 이쪽으로밖에 안 오겠죠. 한 가지잖아. 요 지점이 몇 가지예요? 이 지점은 이쪽이나 이쪽이죠. 일로 안 온다고. 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이쪽으로 안 온다고. 여기나 여기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돼. 자, 요 지점은 몇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는 거죠. 괜찮니 안 괜찮니?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는 거죠. 괜찮니? 5가지. 이런 식으로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끝이에요. 여기 쭉 쓰면 돼요. 숫자 쭉 써서 맞출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한번 길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겠니? 합의 법칙으로 길을 설명해 드렸다. 자,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의 법칙이에요. 사실 합의 법칙은 잘 안 헷갈리는데 곱의 법칙은 가끔 헷갈려요. 네. 자, 곱의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빌렸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도 나오지만 보통 뭐 동시에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하여 A가 한 가지 일어나는 경우에 각각마다 누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때. A가 하나 일어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 일어날 때 각각이 B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시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저녁은 드셨겠죠? 시험 끝나고 좀 쉬지 않았을까? 좀 쉬지 않았을까? 전 시험 끝나고 애기들과 용인에 어디 화담숲이었나? 숲에 갔다 왔는데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나가서 돈 벌잖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절대 훨씬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뭐 길이 이렇게 있죠. 길이 엄청 많더라고. 거기 가니까 길이 너무 많아. 여러 길이 있어. 애기가 둘인데 자꾸 첫째가 가는 방향과 둘째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힘듭니다. 매우 걱정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12가지예요. 이게 뭐 모르는 친구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왜 12가지냐? 이 길을 택할 때 그 각각에 대하여 다른 경로가 생기는 거지. 한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이 4가지씩 생기는 거지. 사실은 얘는 합의 법칙이죠. 원래는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요, 이거. 맞잖아.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한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이 일어난다. 왜? 제가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냐?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가 되면 뒤에는 다 자동이야. 왜냐면 다 곱하기거든. 순열조합 다 곱하기예요.
다 곱하기다. 자, EX2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밥을 먹었고 면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같이 먹었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짜장이 있고 볶음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주먹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밥 메뉴가 있어. 예. 면 메뉴로도 뭐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고 또 하나 뭐 그렇지. 요즘에 내가 대치동에 한번 차려보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탄탄면 공방을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 자, 니들이 잘 모르는 밀면도 있어요. 밀면 알아요? 잘 부산에 있는 음식이죠. 자, 뭐 이렇게 있어요. 내 이제 조합이 좀 이상하지만 짜장밥과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얘나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밥과 면을 몇 개씩 하나씩 택하여 그 가지수가 무슨 얘기예요? 요거 하나 택할 때마다 각각이 일어나죠. 서로 다른 몇 가지 조합이 생겨요? 4가지 조합이 생기는 거죠. 괜찮니? 하나에 일어날 때마다 각각이 일어날 때가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쓰는 거다? 곱의 법칙.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괜찮니? 별거 아니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이 다른 경우가 일어날 때가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경로의 수가 조금 이상한 경로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경로의 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경로를 상당히 많이 내는데 이 경로가 내신 문제로 가면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졸라 어려워져요. 자, 우리는 기본적인 거 한번 보죠. 기본적인 거 무슨 얘기입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한 번 지나온 길은 다시 갈 수 없고 왼쪽으로 갈 수 없는데 A에서 B로 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이에요. 갔던 거 다시 안 간대.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왼쪽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무조건 4번 가야 되죠. 이 4개의 길 중에서 최소한 몇 개는 택해야 돼요? 하나. 2개는 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일로 가도 되죠. 이렇게 가도 되죠. 이게 아니고 일로 가도 되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A에서 이 한 칸 넘어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4개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또 몇 개예요? 4개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를 X1, X2, X3, X4 여기도 Y1, Y2, Y3, Y4 이런 식으로 맞아? W, Z 쓸까? Z1, Z2, Z3, Z4 W1, W2, W3, W4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내가 X, Y, Z, W를 완성하는데 이쪽에는 1이나 2나 3이나 4 중에서 하나씩 오면 되죠. 1을 고를 때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죠. 한 가지 고를 때마다 각각이 다 몇 가지씩 생겨요? 4가지씩 생기죠. 무슨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죠. 그럼 경로의 수는 뭐예요? 4, 4, 4, 4. 이렇게 하면 기본이죠. 요거까지는 기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4, 4, 4, 4, 4다. 여기까지 기본이죠. 만약에 실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뭐 길을 없애죠. 뭐 이런 데 없애고 이런 데 없애면 이러면 실력이죠. 내신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이 4, 4, 4, 4, 4 안 나오겠죠. 4, 4, 4, 4 안 나오죠. 내신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뭐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는 4가지고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여기 길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둘둘이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둘둘이지. 이해가니? 뭐 식 어떻게 적히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번외로 그냥 해봤어요. 4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가요. 요 그림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됐니?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경로의 수,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별표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필수 예제. 화폐에 관한 문제. 네, 요거 다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입니다. 자, 100원짜리 몇 개? L개. 50원짜리 N개. 10원짜리 N개 있어요. 지불 방법. 예,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의 수는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뭐를 깔고 가는 거죠? 누구랑 다르다? 예, 10원짜리 몇 개랑 5개랑 50원짜리 몇 개랑 1개랑 같다 다르다? 방법이니까 다르죠. 내가 알바생 마음에 안 든다고 10원짜리로 월급 주면 뉴스에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르다고. 금액 똑같잖아 라고 우겨봐야 안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음날 뭐 대대전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원짜리로 월급 준 모 강사에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 다르다고. 다른 경우야. 자, 그래서 요게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L개의 돈이 있어. 그럼 내가 0원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 L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0개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L개 내도 되죠.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L 플러스 1이지. M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이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를 제외하기 때문에 0원을 내는 건 제외하기 때문에 0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빼기 한 가지 쓰면 되죠. 빼기 한 가지 무슨 인지에 가요? 다 안 내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이거 사실 뭐랑 똑같아요? 빼기 1 없으면 뭐랑 똑같죠? 약수의 개수랑 똑같죠? 그 똑같은 구조죠. 약수의 개수도 고배 법칙이죠. 같은 거죠. 고배 법칙 인정? 자,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1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하나랑 똑같죠. 이거를 같은 경우로 보고 금액만 보는 겁니다. 금액만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써보면 뭘로 쓸 수 있냐면 10원짜리 몇 개 할까요?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5개, 100원짜리 4개 해보죠. 자, 이런 경우는 누구 때문에 짜증나요? 누구 때문에? 예, 10원짜리는 0원, 10원, 20원, 30원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 붙이는 거랑 따로죠.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4가지씩 더 생기죠. 무슨 구조인지 이해가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게 50원이 모여 누가 돼요? 100원이 되므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돈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100원짜리를 누구로 바꿔요? 얘를 누구로 바꾸자? 50원으로 바꾸기. 이게 이제 빨리 푸는 원칙이 되는 거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50원부터 어디까지 다 가능한 거야? 50원부터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은 50원부터 10원짜리를 무시하고 50원부터 얼마까지 만들 수 있어요? 200원에 250원이니까 얼마까지? 400 얼마? 50원까지. 450원. 자꾸 동그라미 치냐. 450원 만들 수 있는 총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 그냥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여기서 9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그때마다 누구를 붙일 수 있어요? 50원에서 아니 0원, 10원, 20원, 30원을 붙일 수 있죠.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애초에 이렇게 바꿔도 된다. 10원짜리 몇 개? 3개.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걸로 바꾸면 된다고? 4개가 50원짜리 8개가 되면서 몇 개? 13개. 맞나? 13개? 뭐야? 8개 더하기 5개. 13개 맞지? 13개.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돼요?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잖아. 야, 당황했잖아. 그래서 650. 괜찮니? 네, 여기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4 곱하기 얼마? 14 빼기 1.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괜찮니? 뭐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때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쉬워요. 자, 이제 2번 동그라미. 자, 벌써 졸린 친구들이 있어. 아직 몇 분 안 됐어요. 자, 2번 동그라미. 정수에는 원칙이 뭡니까? 개수가 개수의 절대값이 큰 녀석이죠. 이거부터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냥 노가다죠.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가다를 해줘야 돼요. 노가다를 해준다?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써보죠. 5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뭐 15 해볼까요? x, y, z는 자연수 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연수.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부터 하면 큰일 나죠.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 왜요? 이 값에 따라서 자연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얘부터.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x부터 1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1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이면은 얼마가 남았어요? 8이니까 7이 남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7이 되면 됩니다. x, y, z가 이렇게 117 괜찮니? 그럼 1이고 여기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죠. 2면은요 6이니까 얼마 쓰면 돼요? 4 쓰면 되죠. 괜찮니?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거부터 차근차근히 풀어주면 되죠. 3일 때는 3, 3, 9니까 1이죠. 인정해? 그럼 이제 끝났죠. 자연수니까 x가 1일 때 끝났지. 지금 x가 이제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뭐 대안이 없습니다. 뭐 누가 오더라도 세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세야 된다. 괜찮니? 누가 오더라도 여기 개수가 다 1이면 이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아니면 세야 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 야, 뭐 이래 졸리냐? 자, 근데 여기 얼마예요? 네, 더 써줄까요? 10이니까요. 남은 숫자가 5죠. 그러면 1일 때는 13이니까 2죠. 더 있어요? 얘 2 안 되죠? 예, 2 안 되죠. 인정해? 인정해?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다. 괜찮니? 음한인 정수라고 얘기하면 순서상이 더 많아지겠고요. 뭐 정수의 범위를 더 확장하면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쉬운 거였어요. 자, 이제 니들을 졸라 괴롭힐 게 뭐냐 그러면 이 3번과 4번이 색칠하기,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과 색을 전부 사용.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거지 같은 게 회전해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색칠하기 문제는 일단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 문제를 잘 읽어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색을 전부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색을 전부만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색을 일부만 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다. 둘이 완전 다른 내용이다. 조건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은 주로 누구 법칙을 쓴다? 곱의 법칙. 주로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다. 얘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얘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옆에다가 가볍게 예제, 정말 유명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명한 그림으로는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4가지 색깔 4색으로 칠할 건데 인접한 것은 다른 색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로는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색을 일부 또는 전부. 대부분 문제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 수 있죠. 일부 또는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문제는 곱의 법칙으로 풀 수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대부분은 이걸 풀 수 있어요. 뭐 진짜 거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누구를 주의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 한 영역에 인접한 두 영역이 같은 색일 수도. 여기에 조심해야 되죠. 뭐 중학교 때도 뭐 이런 걸 풀었겠죠. 자, 일부 또는 전부 사용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사색을 칠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내가 1, 2, 3, 4, 5로 해서 곱의 법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당연히 4가지. 그럼 2는 1에 썼던 거 못 오죠? 몇 가지? 3가지. 3은 몇 가지? 3은 몇 가지? 2가지. 4도 몇 가지? 2가지. 5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 3개가 다 다르면 몇 가지지만 한 가지지만 2와 4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2와 4가 뭐 할 수도 같을 수도. 이해가니? 그러면은 얘를 칠할 때 조심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풀이다. 4, 3, 2까지 갔어. 4를 칠할 때 누구의 색을 쓸 수도 있어? 이 색을 쓸 수도 있고 이 색이 아닌 걸 쓸 수도 있죠. 이 색일 때와 이 색이 아닐 때로 나누면 되죠. 이 색일 때도 어차피 한 가지고 이 색이 아닐 때도 한 가지죠. 자, 다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4번을 칠하는데 요거 색깔 와도 되잖아. 요 두 개는 피하면 되는데 요 두 개는 다른 거고 피하면 되는데 남은 색깔이 몇 개인데? 2개인데 요 색 칠하거나 요 색 아닌 색 칠하거나 인정해? 그러면 이 색이 오면은 여기가 몇 가지가 돼야 돼? 이 색이 오면은 2번 색이 오면은 같은 경우고 얘만 다르잖아. 몇 개만 색깔을 피하면 돼요? 2개. 그럼 여기 몇 가지 써야 돼? 여기 몇 가지 써야 돼요? 한 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쪽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이게 이 색이 2가지 색이 아니에요. 2번의 색이에요. 맞아? 동그라미 쳐줄게. 헷갈릴라. 무슨 얘기인지 가니? 2가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 4, 3, 2 얼마? 3이죠. 2번과 1번을 더하는 거면. 괜찮니? 졸면 깨운다. 졸면 깨웁니다. 자, 4, 3, 2, 3 인정해? 4, 3, 2, 3 이해 가니?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 이거는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색깔을 4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3색으로도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야, 내가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여기 다시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면 몇 색으로도 칠할 수 있어요? 3색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면은 만약에 시험에서 어떻게 낼 거야? 이렇게 내겠죠.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이 아니고 4색을 전부 사용해. 그러면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아, 물론 3색 하는 걸 빼도 돼요. 3색 하는 걸 빼도 돼. 3색 하는 걸 빼면 되는데 그럼 문제를 2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풀 거냐? 전부 사용에서는 뭘까 도대체?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색을 전부 사용은 보통 그 색을 몇 번 쓰는지에 따라서 뭐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각 색을 몇 번 쓰는지에 따라서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졸라 강력한 도구는 시험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강력한 도구는 수영도죠. 사실 이게 제일 마음 편하죠. 우리의 친구 수영도가 제일 마음 편하죠. 보기가 100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수영도 가는 거죠. 그냥 시간 남았다 보기가 100 이하다 안전하게 수영도 가는 거죠. 100개 정도는 그릴 수 다 안 그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다 그리는 문제는 진짜 나쁜 문제고요. 대부분은 다 안 그려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자, 수영도가 진짜 갑이에요. 진정한 갑이다. 쌤, 무슨 얘기예요?
자, 전부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4색이야. 그럼 4색이 A, B, C, D야. 영역이 5개야. 4색이고 영역이 5개야. 알겠니? 그럼 하나는 몇 번 써야 돼요? 하나는 2번 써야 되죠. 3번 칠할 수 있어요? 아니, 3번 칠하면은 안 쓰는 색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색이 내가 4색으로 했지, 맞지? 영역이 5개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는 2색. 2색, 뭔가 이상하네.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는 2번 쓰는 거죠. 나머지 1번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그러면은 어차피 B가 2번, C가 2번, D가 2번이니까 요걸로 하고 몇 배 해줘도 되는 거야? 몇 배? A를 2번 칠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2번 칠할 수도 있어. B. 야, A 2번 칠하는 경우와 B 2번 칠하는 경우가 겹쳐져 안 겹쳐져? 절대로 안 겹쳐지는 거 인정해?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안 가. 이게 솔루션 1이라고. 그 솔루션 2는 우리의 친구 뭐라고? 잘 모르겠으니까 솔루션 2는 무슨 도? 수용도. 수용도가 진짜 편해요. 자, 수용도가 왜 편한지를 설명을 해줄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이 있습니다. 자, 내가 1번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A를 칠해도 되고 B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되고 D를 칠해도 되는데 느낌이 오십니까? 자, 여기에는 누구를 칠해도 돼? B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되고 D를 칠해도 되지. 느낌 와요? 누구만 풀면 돼요? 얘만 풀면 되죠. 그리고 요 가지를 이제 완성하는 거죠. 이제 아니에요? 선생님 왜 얘만 하면 돼요? 야, 똑같아 안 똑같아? 어차피 이색 쓰는 2번까지 칠할 때는 A, B나 A, C나 A, D나 똑같고 앞에 A 오나 B가 오나 당연히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풀고 몇 배 하면 끝나는 거야. 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인 거지. 그것을 눈치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면 A 올 때 B 올 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기 A, B 오면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어. D가 올 수도 있는 거 맞아요? A, B, A면 이제 남은 색깔이 누구니까 C, D를 한 번씩 다 써줘야 되잖아. 그럼 C, D나 누구밖에 없어? D, C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자, A, B, C가 왔어. 그러면 남은 거는 A, B, C가 왔어. A, B, C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렇게 A, B, C까지 왔어. 그럼 4번에 칠해야 되는데 4번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A, C 빼고 B를 칠해도 되고 누구를 칠해도 되고 D를 칠해도 되고. 그럼 얘는 무조건 D가 와야 되고 얘는 또 누가 와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 5번 영역인데 내가 1, 2, 4에 A, B, D를 칠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치면 야, 수영도 완성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제일 쉽잖아. 제일 쉽다고. 근데 얘는 좀 귀찮죠. 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어디가 될지 찾아줘야 되죠. 위에 게 좀 귀찮은 거죠. 맞아? 오히려 더 귀찮은 거야. 근데 대부분 문제집에 요거 풀이가 오히려 더 많아요. 요 풀이가 더. 두 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배 법칙을 막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쉬운 거니까 정리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은 제가 설명을 한 거죠. 1번은 고배 법칙이에요. 모르면은 조용히 손 드시면 옆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나누는지. 2번은 고배 법칙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얘를 비추하는 거죠. 나는 꼭 이걸로 풀겠다 그러면 풀겠지만 저는 비추하는 거죠. 고배 법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번 1번, 2번 빨리 한번 해보죠.
엥? 넌 왜 조합으로 넘어갔냐? 아니 마음이 급해. 야 1, 2번 당연히 색칠하게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수영도 잘못 그렸네. 미안해. A가 오면은 누가 안 돼요? 1번에 오면 여기 A 못 오죠. 이게 틀렸고 요것만 틀렸나? 딴 거는 문제 없나? 수영도 그릴 때 제가 잘못 여기 A가 왔으니까 3에도 A 못 오죠. 예, 원래 대부분 친구들이 수영도죠. 수영도가 거의 정상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일 안전한 게 수영도가 제일 안전한 거고, 예,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색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모두 다 써야 돼요. 맞니?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어요? A 색을 최대 몇 번 쓸 수 있어요? 3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색을 3번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럼 몇 번밖에 안 돼요? 결국은 2번, 2번 몇 번? 1번. 5개를 칠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러면 이 경우만 풀고 몇 배 해주면 답이 나오겠어요? 3배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 맞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 경우만 풀고 몇 배 해주면 된다고? 3배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칠할 건데 A를 2번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렇게 5개의 층이 있어요. 위에 거부터 잡았네 내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1번과 같아질 수 있는 게 몇 번이거나 1번과 같아질 수 있는 게 몇 번이거나 1번과 같아질 수 있는 게 5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번과 같아지는 건 3번이나 1번이나 4번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1번과 3번이 같을 때 몇 번과 몇 번이 같을 수 있겠어요? 2번과 몇 번이 같을 수도 있고요. 2번과 몇 번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1번과 4번이 같을 때 2번과 3번은 같을 수 없으니까 2번이랑 몇 번? 5번이랑 같을 수 있는 거 맞아요? 1번과 3번이 같을 때 1번이랑 4번이랑 같을 때 2번이랑 5번이 같을 수도 있죠. 이해 가니? 근데 요거가 다예요? 또 있어요 없어요? 1번이 같지 않고 2번 4번이랑 몇 번이 같을 수도 있어요. 2번 4번이랑 3번 몇 번이랑 5번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색을 짝지어서 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끝까지 해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내가 A와 B를 칠할 수 이게 다예요? 경우의 수가? 또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1, 3이랑 2, 4가 같을 때가 있고 1, 3이랑 2, 5가 같을 때가 있고 그리고 1, 4랑 2, 5랑 같을 때가 있고 3, 5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죠. 괜찮니? 이해가?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런데 2번 칠하는 거를 여기에 A 칠할 수도 있고 여기에 B 칠할 수도 있고 여기 B나 여기 누구? A. 그러니까 몇 배? 2배. 그리고 3배. 이렇게 가는 거지. 3배는 누구? 한 번 칠할 게 C일 수도 있지만 B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A일 수도 있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수영도.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게 누구다? 수영도가 제일 마음 편하다. 괜찮니? 네, 수영도가 제일 마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쉬고 오셨으니까 안 쉬면서 해도 괜찮겠죠? 맞니? 아니야? 그래도 많이 쉬면서 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 한 7분에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이해 잘 못한 친구는 제가 안에 있을 거니까 물어보시죠.